네, 오늘은 연준화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이유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뉴욕 증시에서부터 불거졌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경기 침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금리 인하 시점은 많이 늦어지게 된 것일지 연준의 데이터들 분석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함께 더 파악을 해보시죠.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저희 어떤 경제 용어 알려주시나요? 최근에는 조금 관심이 덜해졌는데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특히 또 연준 데이터를 좀 많이 주시하는 분들이 맞죠.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영래포 장치. 네. 요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래포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개념적인 부분들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레포와 영래포 개념부터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좀 용어가 생소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에서 이 계좌를 트신 분들은 네. 아마 제가 이제 만약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걸 다 주식을 안 사잖아요. 네. 그럼 뭐 일부 현금을 남겨두면은 그거를 RP를 돌린다 아마 요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뭐 같은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레포 하면은 연준이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돈을 지급을 줘야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럼 그 반대로 하는 거는, 연준이 은행의 국채를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사야 되니까 맞죠. 돈이 다시 회수가 되겠죠. 유동성 흡수네요. 예, 유동성 흡수, 유동성을 풀었다가 흡수했다가 하는 이런 통화 정책의 일부로서 이 이제 영래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레포가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좀 방출을 시켜주는 거고 영래포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근에 영래포에 대한 잔고 추이를 좀 볼게요. 사실 그저께 4,13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어제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저께가 바로 또 7월 31일 월 말이었잖아요. 아, 월말이네요. 예, 월말이면 네. 이런 일이 항상 이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네. 다 월말이고 그 중에서도 많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분기말 또 특히 또 연말에 많이 튀어나오고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갔던 거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 1월에 이게 영래포가 저기 빨간색으로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차트에 이 추세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올해 뭐 성급한 분들은 올해 3월이면은 다 고갈된다. 또는 어떤 분은 뭐 4월 했다가 이제 계속 이 예측이 1개월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6월 했다가 7월. 또 안 되니까 또 7월 이제 지났죠. 이제 그 다음에 뭐 8월이 될 8월이네요. 거냐. 이게 근데 이 영래포라는 거를 주식 차트처럼 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이 영래포를 누가 쓰는 거고 이게 어떠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잔고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느냐. 네. 이거는 사실 MMF가 영래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영래포가 고갈되면은 또 어떤 괴담이 있냐면요. 지금 연준이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 QT를 종료할 거다. 아. 사실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포지션을 요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호도하려는 띄워보려는, 네. 음모론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은 약간 그 줄어드는 감소폭 자체가 어느 정도 횡보로 좀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영래포의 잔고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트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 국채의 잔고입니다. 단기 구체요? 네. 영래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1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 차트의 파란색은 영래포 잔고고요. 이 주황색 이 막대는 단기 국채 그 잔고량이거든요. 네. 단기 국채 줄어드니까 영래포 쭉 늘어나죠. 약간 그 반상관관계네요. 그 다음에 2023년 말에 한 6월에 이 단기 국채가 쭉 올라가니까 영래포가 또 쭉 감소하고 있음을 볼 네.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은 사실
영래포에 가장 큰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MMF라는 네. 그 일종의 그 기금에 연기금은 아니고 네. 이제 단기 자금들을 모아서 그걸 갖고 자금을 굴리는 기금인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때는 영래포에 투자했다가 어떨 때는 단기 국채에 투자했다가 네. 자기 이제 자금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가 아무래도 영래포 잔고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심에 그럼 MMF의 수요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MMF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영래포의 최대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단기 국채는 올라오고 오히려 이렇게 영래포는 줄어들고 이런 이유들이 MMF가 결국에 떠났기 때문인가요? 단기 국채로 옮겼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MMF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는 네. 은행의 보통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통 예금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돈을 맡겼는데 언제든지 은행한테 연락해서 혹시 거기 잔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돈을 빼도 될까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금은 언제든지 가가지고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 돈을 뺄 테니까 돈 좀 마련해 주세요 하지 않고 바로 직접 가서 뽑을 수 있는 게 보통 예금이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준금리가 거의 5%인데 대형은행의 이런 보통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MMF는 그런 보통 예금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도 많이 줘요. 그러면은 그 MMF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네. 금리 많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금리가 높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요 차이를 보면 이제 맨 위에 파란 건 1개월 국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거는 레포 시장에서 이 MMF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받는 금리예요. 그거보다는 1개월 국채보다는 좀 낮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녹색은 뭐냐면 MMF가 연준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영래포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국채가 지금 제일 높게 관측이 되고 있네요. 당연히 영래포 금리는 하루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낮을 거고요. 물론 레포 시장도 하루짜리인데 사실 연준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레포 시장에서 대출하는 금리, 저걸 소포라 그러는데요. SOFR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더 높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1개월은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은데 그러면 MMF는 자기 자금이 지금 한 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하는데 당연히 1개월 국채에 다 투자하면 수익이 제일 높게 나올 텐데 네. 어떤 고객은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 영래포 하루짜리에다 네. 투자하고 일부는 소포에 투자하고 일부는 또 1개월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국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래포가 그 1개월 단기 국채가 많이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MMF 수익성은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국채의 이제 가장 큰 그 잔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비중 자체를 지금 좀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최근 수준을 보시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 영래포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네. 단기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대신 이제 최소한의 네. 그 유동성은 확보해야 되겠죠. 언제 이제 고객이 돈을 찾을 수 맞죠. 최소한의 있으니까 유동성은 그 정도는 남겨놓고 지금은 수익성 확보를 하느라 단기 국채로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사실 영래포 잔고가 0이 되거나 이렇게 크게 처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아까 그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재무부가 발행하는 네. 이 단기 국채의 잔고가 늘어나면 영래포 잔고는 0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영래포 잔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려면은 재무부가 생각하는 앞으로 단기 국채 발행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면은 이렇게 차트쟁이라 그러죠. 네. 차트에 줄 긋고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래포에 대한 추이를 좀 따져보려면 결국 재무부 측의 이 단기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분기별 장기나 이 단기물 국채 순 발행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본 그 차트인데요. 이 파란색이 단기 국채 순 발행량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장기 국채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분기에 이 회계연도로 봤을 때 마지막 네. 분기에 와 있는데요.
이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점선으로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단기 국채가 이제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남았죠. 8월 9월에 이 증가할 단기 국채 증가량이에요. 보면은 네. 아주 비슷하네요. 조금 늘어나죠. 네. 네. 그다음에 주황색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그저께 발표한 QRA에 답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제 이제 왔던 이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은 이 장단기에 어느 정도 발행이 될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6월부터 9월 이번 분기예요. 네. 그러면 저 밑에 18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은 이번 분기에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단기국채 순발행량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월 31일까지 얼마 순발행을 했냐면 150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럼 30일 남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파란 이 선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갔잖아요. 약간 증가했죠. 네. 30밖에 안 남았으니까 영내포는 지금 한 30이니까 이제 300억 달러겠죠. 근데 영내포는 한 3천, 한 지금 400억, 3,500억 달러 이 정도 되니까 네. 별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10월부터 12월까지 이것도 그저께 발표한 QRA에 보니까 다음 분기에는 90밖에 더 발행을 안 한대요. 네네. 그럼 이거 다 합해도 사실 영내포가 감소한다는 거는, 고갈이 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추이적으로 약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0이 되거나 이럴 일은 지금은 희박한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또 영래포 두 번째 이야기 경제 용어 시간으로 레포와 영래포 알아봤고요. 단기 국채 발행 계획을 좀 보시면 여기에 답이 또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